가장 안전하고 평범해 보이는 곳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바로 옆, 매일 아침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이 혹은 동네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그 사람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핵심 골이라면요? 황당한 상상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 소픽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쉬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던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뒤엎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존재 방식과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 바로 슬리퍼 부대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전선을 마주하고 서 있는 두 군데, 포화 속에 울려 퍼지는 폭발음, 하늘을 뒤덮는 전투기 편대, 혹은 묵직하게 땅을 울리며 전진하는 전차들을 상상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강한 쪽이 이기고 더 많은 무기를 가진 쪽이 유리하며 전선은 지도 위에 선명하게 그어져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인식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슬리퍼 부대는 그 모든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슬리퍼 부대, 영어로는 슬리퍼 셀 또는 스티비하인드 포어시즈라고 불립니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죠. 잠자는 세포 혹은 남겨진 부대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개념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영리합니다. 적국의 영토 내부에 혹은 자국 사회 깊숙한 곳에 훈련된 요원들을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시켜 장기간 잠복시킵니다. 이들은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직장인으로, 소상공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특정 신호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깨어나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존재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평소에는 완전히 비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극도로 어렵고 바로 그 점이 이 전략의 가장 무서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리퍼 부대라는 개념은 언제, 어디서 처음 등장했을까요? 사실 이 전략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파이를 적진에 잠입시키는 개념 자체는 인류의 전쟁사와 거의 함께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적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간첩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슬리퍼 부대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20세기 들어서입니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전략은 비약적으로 정교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점령지에서 저항군의 거점을 파악하고 현지인 협력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반대로 연합군 측에서는 독일 점령 하에 유럽 곳곳에 비밀 저항 조직과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영국의 SOE, 즉 특수작전 집행부는 점령된 유럽 전역의 요원들을 침투시켜 현지 저항군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적 슬리퍼 네트워크의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원들은 현지 주민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게슈타포의 눈을 피해 정보를 모으고 사보타주를 감행하며 연합군의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부분의 이름은 역사의 그늘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슬리퍼 부대 전략은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냉전의 막이 오르면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고 바로 이 딜레마가 슬리퍼 부대 전략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NATO는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서유럽 각지에 스테이 비하인드 네스를 구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글라디오 작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훗날 이 작전의 존재가 폭로되었을 때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원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해 살면서 소련이 침공할 경우 즉각 활성화되어 점령군에 대한 저항, 사보타주,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 역시 이에 맞서 서방 세계 곳곳에 비밀 요원망을 구축했음은 물론입니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슬리퍼 부대 전략을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도구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지금 이 전략은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여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리퍼 부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무서운 전략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고 어떻게 유지되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슬리퍼 부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몇 명의 요원을 적국에 침투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신원 구축입니다. 슬리퍼 요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완벽한 위장 신분, 이른바 레전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짜 신분증 하나를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출생 기록부터 학창 시절 성적표, 직장 이력, 심지어 SNS 활동 기록까지 수년에 걸쳐 정교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가짜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정보기관들은 이 과정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위장 신분이 단 한 곳에서라도 무너지는 순간 그 요원은 물론 연결된 전체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 소련의 KGB는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일리겔츠 프로그램이라고 불린 이 작전에서 KGB는 완벽한 서방 출신 신원을 가진 요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소련에서 수년간 특정 서방 국가의 언어, 문화, 사투리, 심지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팀까지 완벽하게 익힌 후 파견됩니다. 이들은 대상국에 도착한 뒤 평범한 삶을 살면서 현지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일부는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기까지 했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적발된 러시아 불법 요원 사건, 일명 비밀 히스토리 작전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체포된 요원 중 일부는 십수년간 미국에서 평범한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은 이들이 체포되고 나서야 충격을 받았고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완전히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통신입니다. 슬리퍼 요원이 장기간 잠복하면서도 본부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식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데드드롭, 데드드라프이라는 방식이 많이 쓰였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 정보나 물건을 숨겨두면 다른 요원이 몰래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공원 벤치 및 특정 나무 구멍 안, 도서관 책속 같은 곳이 활용되었죠. 또한 일반 라디오 방송처럼 들리는 넘버 스테이션을 통해 요원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처럼 들리지만 암호 해독표를 가진 요원에게는 명확한 명령이 전달되는 방식이죠. 실제로 냉전 시대 내내 수십 개의 넘버 스테이션이 전 세계 단파 라디오 주파수에서 24시간 운영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통신 방식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 즉 디지털 이미지나 파일 안에 메시지를 숨기는 기술이 활용되기도 하고 다크웹 기반의 암호화 통신 또는 일반인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소셜미디어 댓글 안에 암호화된 지시사항을 숨기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탐지가 어려워지고 요원들이 더욱 완벽하게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활성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슬리퍼 요원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깨어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방법이 사용됩니다. 사전에 합의된 특정 신호, 예를 들어 특정 라디오 방송에서 특정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특정 신문의 특정 위치에 특정 광고가 게재되거나 혹은 직접 접촉 없이도 알아볼 수 있는 코드 문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자율 활성화 방식입니다. 즉,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하거나 특정 지도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규모 이상의 위기가 발생하면 외부 명령 없이도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본부와의 통신이 차단되더라도 작동하기 때문에 탐지와 격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슬리퍼 부대의 임무도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한 폭발물 설치나 요인 암살 같은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부터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보타주, 적국의 내부 균열을 조장하는 심리전과 정보 조작, 더 나아가 적국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장기적인 포섭과 정보 수집까지 슬리퍼 부대는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복합적인 전략 도구로 활용됩니다. 이 치밀함과 장기적인 관점, 바로 이것이 슬리퍼 부대 전략이 가진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적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수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안보의 근본적인 위기를 제기합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슬리퍼 부대는 왜 현대 비대칭 전쟁에서 그토록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전략을 단순한 첩보 활동의 연장선으로만 볼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대칭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칭 전쟁이란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두 세력 간의 충돌에서 약한 쪽이 강한 쪽의 강점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상대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와 싸워야 한다면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탱크를 탱크로, 전투기를 전투기로 맞붙는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슬리퍼 부대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슬리퍼 부대는 비대칭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성의 무기화입니다. 전통적인 군사 전략에서는 적의 위치와 규모, 이동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승패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강대국의 군사력은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위성 감시, 정보 수집망 등 첨단 기술의 총집약체는 결국 적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슬리퍼 부대는 이 모든 시스템을 무력화합니다. 이들은 적의 영역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내부에 있습니다. 위성으로 아무리 국경을 감시해도 레이더로 하늘을 빈틈없이 뒤져도 이미 내부에 있는 위협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2001년 9.11 테러는 이 점을 전 세계에 충격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내부에서 잠복하던 요원들이 평범한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둘째, 심리적 공포의 확산입니다. 슬리퍼 부대 전략의 파괴력은 물리적 피해를 넘어섭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적일 수 있다는 의심,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전쟁터일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 과정에서 적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피해가 아니라 사회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공격입니다. 셋째, 임계점의 파괴입니다. 슬리퍼 부대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단순히 적군의 발목을 잡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전쟁 초기의 교통 인프라, 통신 시스템, 에너지 공급망 또는 지휘 체계를 교란함으로써 적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 자체를 초기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개시 직후 발전소 몇 곳이 동시에 폭발하고 주요 교량이 무너지며 통신 기관망이 끊어진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슬리퍼 부대는 그 치명적인 첫 타격을 내부에서 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한 번에 터지는 이 공격은 그 어떤 첨단 무기로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
이즈 등 현대의 비국가 무장 세력들은 슬리퍼 셀 전략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들은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 작은 규모의 잠복 세포를 심어두고 때로는 수년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2005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2015년 파리 연쇄 테러는 모두 이 슬리퍼 셀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공격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보안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들조차 내부에서 잠복한 소수의 요원들에 의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가 하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슬리퍼 부대 전략이 이제는 비국가 조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독트린을 살펴보면 슬리퍼 부대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진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와 돈바스 분쟁에서 러시아는 군복 표시 없이 움직이는 녹색 인간들을 투입했고 이들이 핵심 시설을 장악하는 동시에 사전에 심어놓은 현지 친러 세력과 협력해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사실상의 점령을 달성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이 적용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리퍼 부대 전략이 현대전쟁에서 가진 짠실한 위력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슬리퍼 부대는 단순한 특수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대국의 군사적 우위를 우회하고 사회의 내부를 겨냥하며 전쟁과 평화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전략은 현대 안보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들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 싸움의 현실은 어떠하고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을까요? 슬리퍼 부대에 대응하는 것은 전통적인 군사적 방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탱크를 탱크로 막고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것처럼 명확한 물리적 해법이 없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정보, 즉 인텔리전스입니다. 국가들이 취하는 첫 번째 대응 방식은 정교한 정보 수집망의 구축입니다. 내부의 잠복한 요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패턴을 찾아내야 합니다. 미국의 NSA, 영국의 GCHQ 같은 기관들은 엄청난 규모의 통신 감청과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감시 프로그램은 이 과정의 단면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건의 통화와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며 슬리퍼 요원들이 남기는 미세한 흔적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딜레마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감시는 테러를 예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고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안보와 자유,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쉽게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대응 방식은 인적 정보, 이른바 휴민트, HUMANT의 강화입니다. 기술적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를 쌓고 내부 고발자를 확보하며 잠재적인 급진화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탈급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극단적 이념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식별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덴마크, 영국 등의 사례는 단순한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 공조입니다. 슬리퍼 부대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어 작동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폴, 유로폴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 공유, 동맹국 간 공동훈련과 협력작전, 테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금융 감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 민감한 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감, 서로 다른 법체계와 규범 등이 효과적인 국제공조의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응 전략에는 공통적인 한계이자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개방성과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슬리퍼 부대가 활용하는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테러나 슬리퍼 네트워크를 막기 위해 이 모든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9.11 이후 미국이 도입한 애국자법, 페이트리어트 액트를 둘러싼 논쟁은 이 딜레마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보를 강화할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자유를 지킬수록 안보의 구멍은 커집니다. 이것이 슬리퍼 부대가 민주주의 사회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시선도 어둡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정보기관들에게 전례 없는 감시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CCTV에서 얼굴 인식 기술로 특정인을 추적하고 소셜미디어 활동 패턴을 분석해 급진화 가능성을 예측하며 금융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잡아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분명히 슬리퍼 요원의 탐지는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개인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의심받는 시민을 만들어내며 결국 빅브라더 사회를 구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슬리퍼 부대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기술 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더욱 완벽한 가짜 신원을 만들어내고 암호화폐로 추적 불가능한 자금을 조달하며 인공지능으로 요원들의 통신 패턴을 감시망이 탐지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위장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며 그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전장의 등장은 슬리퍼 부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슬리퍼 요원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적국의 영토에 잠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잠복한 악성 코드, 네트워크 깊숙이 숨어든 해킹 툴, 수년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활성화되는 논리 폭탄, 라직밤 같은 것들이 디지털 시대의 슬리퍼 부대입니다. 실제로 2010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스톡스넷, 스톡스니트이라는 악성 코드는 수개월에 걸쳐 목표 시스템에 침투해 잠복하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활성화되어 원심 분리기를 파괴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누가 공격했는지도 처음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백 대의 정교한 장비가 조용히 망가졌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슬리퍼 부대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리퍼 부대의 정체에서부터 시작해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그리고 현대 비대칭 전쟁에서 어떤 충격적인 파괴력을 발휘하는지, 마지막으로 국가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슬리퍼 부대 전략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경이 의미를 잃어가고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이웃이 적일 수도 있다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내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하더라도 개방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 질문들에는 간단한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슬리퍼 부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도전은 물리적 공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진정한 평화와 안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위협의 얼굴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나 더 강력한 감시 시스템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어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연대, 그리고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슬리퍼 부대는 그 가치들을 겨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안보와 전쟁의 개념이 얼마나 복잡한 현실 위에 서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은밀한 전략의 이면에는 또 어떤 그림자들이 숨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과 또 다른 비대칭 전쟁의 양상을,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늘 비판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